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미일 동맹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북괴 김정은의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라는 워싱턴 선언과 또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 한미일 동맹의 그 핵심 근간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괴 김정은이를 멸망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양 150m 김정은 지하벙커 초토화, 미국 핵 폭격기 전진 배치 이유, 중국도 쑥대밭.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아시아 방송이 이 소식에 대해서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이르 사무국장과 함께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이 서방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문명 충돌 양상으로 확대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북한을 단속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에 전략 자산들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이르 사무국장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10월 7일이고 이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전되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두 곳을 지원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지만 장기간 계속된 소모전으로 막대한 양의 재래식 무기 재고가 지원되고 있고, 중동 전쟁은 하마스를 지원하는 헤즈볼라와 시아파 민병대,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란이 개입하면서 2개의 항모 전단과 1개의 상륙 전단이 개입하는 대규모 전쟁이 됐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해도 여러 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전쟁에 모두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나토의 포병용 탄약 재고를 바닥낼 만큼 엄청난 물량전이 됐고, 해군 또 공군 전력 위주로 진행되는 중동 지역 전쟁은 막대한 양의 항공포탄과 정밀 유도 무기 소모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북한은 미국이 타 지역에서 전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반드시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 정세를 어지럽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푸에블로 납치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고,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기간 내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중대형 도발을 김정은 정권은 일삼았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패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한국 부산으로 보냈고, 레이건 전단이 빠지는 시점에 맞춰 B-52H 전략 폭격기를 서태평양에 배치하고 한국과 그 주변 공역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괌 앤더스 공군기지에 전개한 B-52H 폭격기는 미 본토 루이지애나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2 폭격비행단 예하의 제20 폭격비행대로 미 지구권 타격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는 자산들입니다. 10월 17일에 2대, 20일에 2대 각각 미 본토를 떠나 괌에 전개됐고, 이 중 한 대는 한국의 서울 에어쇼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괌에 배치된 이들 폭격기 전력은
일주일 동안 17일, 20일, 22일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며 무력 시위를 실시했는데 이는 북한에게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가 됐을 것입니다.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은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세 종류의 폭격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인 B2가 있고 소리보다 빠른 초음속 폭격기인 B1B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이 전진 배치한 B-52H는 다른 두 기종과 비교하면 가장 구형인데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 중에 하나라고요. 이에 이르 사무국장은 네, 맞습니다. 미 공군에는 1952년 첫 비행한 B-52가 72대, 1970년대에 개발됐지만 1983년부터 생산된 B-1B 43대, 1987년부터 생산된 B-2A 18대 등 도합 133대의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이 항공기들의 나이를 따져보면 가장 마지막에 납품된 기체가 1962년산인 B-52H 61년 이상 현역으로 쓰고 있고 1988년에 최종기가 납품된 B-1B는 35년에서 40년 정도 됐습니다. 가장 신형인 B-2A는 1999년까지 생산됐으니 24년이 됐는데 운영 연수를 생각해 보면 가장 구형인 B-52H가 능력이 가장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3종류의 폭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폭격기 세대 교체가 진행 중일 때 냉전이 붕괴돼 국방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구형 기체를 제때에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폭격기는 전혀 다른 설계 사상에 따라 만들어졌고 현재도 고유의 임무를 맡아 각각 다른 임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은 B2는 처음 등장했을 때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싸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비싼 폭격기였습니다. 대신 스텔스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 현존하는 최신형 방공 무기로도 탐지가 어려워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고위력 핵폭탄이나 대형 벙커버스터 같은 강력한 한방을 날리는 전략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216톤에 달하는 고구지만 마하 1.25라는 고속으로 비행이 가능한 B-1B는 빠른 속도와 최대 56톤에 달하는 엄청난 무장 탑재량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능 폭격기였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채공 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무장 탑재량도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는 아예 전장 상공에서 고고도로 채공하면서 지상군이 폭격 요청을 하면 즉시 정밀 유도 폭탄을 날려주는 하늘의 화력 지원 기지 역할을 했고 현재는 기본 24발 신형 무장 장착 키드를 붙였을 때 최대 36발의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을 날리는 미사일 캐리어로 유사시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원거리에서 제압하는 핵심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B-52H는 전통적인 폭격기의 형태와 능력을 가진 대형 폭격기로 B-1B와 체급은 유사하지만 전량 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B-1B에서는
운영할 수 없는 핵무기 운영 능력이 부여된 진정한 의미의 전략 폭격기입니다. B-52H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중에서 단일 무기로는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진 B-83 전략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B-83은 폭발 위력을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 있는데 최대 폭발력인 1.2 메가톤으로 설정하면 단 한 발로 평양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1.2 메가톤으로 설정한 이 B-83 단 한 발로 평양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반경 1km짜리 초대형 폭심이 생기고 폭발 중심에서 반경 7.5km 범위까지 충격파가 쓸어버리며 문자 그대로 지상을 평탄화시킵니다. 반경 13km 범위 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반경 21km 범위 내에 파편과 충격파로 인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B-52H에는 이런 가공할 핵무기가 20발이나 들어갑니다. 미군의 가장 최신형 핵폭탄은 B-61 MOD-12의 경우 폭발력은 0.3킬로톤에서 50킬로톤으로 비교적 약하지만 지면을 관통에 들어간 뒤 인공 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핵 벙커 버스터입니다. 이 폭탄 한 발이면 북한이 지하 150m 이상 깊이에 파놓은 벙커도 무너집니다. B-61 MOD-12 이 핵 벙커 버스터 한 발이면 북한 평양 150m 김정은의 지하 벙커가 아예 초토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52H는 이와 별개로 2400km의 세미 스텔스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인 AGM-86B도 20발이나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에는 150킬로톤 W-80 핵탄두가 탑재되는데 이게 하나 터지면 반경 450m짜리 폭심이 생기고 반경 3.7km가 초토화됩니다. B-83이나 B-61은 B-52 폭격기가 평양 상공까지 접근해야 투발할 수 있지만 AGM-86B는 괌에서 이렇게 필리핀의 인근에서 발사해도 평양 타격이 가능하고 초저공 침투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방공망으로 탐지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무기는 괌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 김정은에게는 대단히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폭격기이다 보니 이 석대가 조종하는 폭격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이 B-52 폭격기입니다. 자, 이미 오래 사용했는데 최근 또 개량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폭격기로 재탄생된다고요. 이에 이류 국장은 B-52는 워낙 오래된 폭격기이다 보니 실제로 석대가 조종하는 항공기로 유명합니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미국의 전략 핵 초계 작전인 크롬돔 작전을 수행한 돈 스프레이그 대령이 B-52를 먼 것을 시작으로 사위인 돈 웰시 대령이 베트남전에서 B-52를 몰았고 외선자인 데이비드 웰시 대위가 2013년 B-52H 폭격기 조종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B-52를 추가 개량하면서 오는
2062년까지 사용할 예정이어서 데이비드 웰시의 아들, 어쩌면 그 아들까지 4대에서 5대까지 조종하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폭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 공군은 1962년까지 생산된 B-52H의 수명을 연장하고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껍데기만 남겨놓고 사실상 모든 부품을 완전히 갈아엎는 대규모 성능 개량형 B-52J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 중인 B-52J는 동체와 날개 등 주요 부위 부품들을 새로 교체해 수명을 크게 늘리고 기존의 구형 엔진을 제거하고 연비와 신뢰성이 크게 향상된 이 롤스로이스 F130 엔진을 장착해 항속거리와 탑재 중량을 늘렸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기존 계기판들은 완전히 디지털로 바뀌고 재래식 무장을 운용하기 위한 각종 센서와 조준 장치도 최신형이 탑재됩니다. 미국은 구형 항법용 레이더를 드러내고 함재 전투기인 FA-18 슈퍼 호넷에 탑재되는 APG-79 능동 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B-52J에 장착하고 있는데, 이 레이더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표적 동시에 추적이 가능해 공중표적, 지상표적, 해상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공할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합성 개구, 즉 레이더를 쏴서 돌아오는 반사파를 데이터로 처리해 3차원 입체 지형도를 만드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데, 이 능력을 이용해 수십 킬로미터 밖의 지상 이동 표적을 추적해 조준하고 활공 유도 폭탄 등 정밀 유도 무기를 쏠 수 있습니다. 전투용 레이더가 탑재됐기 때문에 대형 항공기는 250km, 소형 전투기는 150km 이상 거리에서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데, B-52J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영 능력까지 부여할 예정이어서 이제 B-52는 호위 전투기 없이도 혼자서 적진에 들어가 적 전투기들을 떨어뜨린 뒤 표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폭격기는 사거리 900km가 넘는 JAM-ER 스텔스 순항 미사일 20발을 탑재할 수 있고, 현재 개발 중인 AGM-86B 순항 핵 미사일의 후속 모델인 스텔스 핵 미사일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사거리 1600km 비행속도 마하 7의 극초음속 미사일 HACM도 탑재되기 때문에 B-52G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계 최정상급 전략 폭격기로서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만약 B-52J가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 투입되면 북한을 상대로는 평양 등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데 동원될 것이고, 중국을 상대로는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잡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52J는 다양한 무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대단히 긴 장거리 미사일들이고 스텔스 기능 성능을 갖춘 무장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조기 경보 레이더 탐지 거리 밖인 제주도 남쪽에서 무장을 투발해 평양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레이더로는 JASSM-ER을 쏠 수도 없고, 이 챔프라는 고출력 극초단파 무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적을
초정밀 타격하는 스텔스 미사일이라면 챔프는 이 JASSM-ER의 탄두 대신 고출력 극초단파 발사기를 설치해 목표 주변을 선에 비행하며 여러 차례 극초단파를 쏘는 무기입니다. 전자 레인지에 은박지를 놓고 전원을 켜면 내부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불이 나듯 극초단파에 맞은 레이더나 통신 장비는 회로가 파괴되고 이 미사일 몇 발만 쏘면 평양 전체를 암흑천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J-15 전투기로 대응한다라고 해도 미군의 이 강력한 이 미사일과 이 전략 폭격기에 대응하기에는 사실상 중국은 대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평양 150m 김정은 지하벙커 초토화 핵폭격기 미국이 전진 배치한 이유는 김정은과 중국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